안녕하세요. 그렇게 전망이 밝다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초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성과를 리뷰해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하는지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외신 기사를 하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수년간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SOXX는 2019년 62%, 2020년 52%라는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021년에도 연초 이후 약 1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연초 이후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 지난 4월 5일 고점 대비해서는 약 1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전기차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ARKK 같은 성장주 ETF들이 고점 대비 20에서 많게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은 이미 지난 2월 한 번 있었어요. IT 섹터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제한된 산업에만 투자를 하는 ETF의 특징을 감안을 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SOXX뿐만 아니라 XOXL,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현황을 보면 SOXX보다 XOXL이 더 규모가 크죠.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OXX가 그래도 연초 이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OXL은 연초 이후 마이너스로 이미 돌아섰고요. 지난 2021년 2월 16일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37%나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뒤늦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공포를 느낄 만한 수익률이지요. 레버리지 ETF에게 가장 최악의 시장은 지수는 횡보하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장입니다. SOXX를 다시 보면 5개월째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확실히 위아래로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SOXL을 포함해서 TQQQ나 FNGU 같은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세배 레버리지 ETF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고점 부근에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요,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순자산 규모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한국인의 반도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최근 한 달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국내 상장 해외 ETF 상위 20개인데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1821억 원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인데 2위와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같은 날 상장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랑 비교를 해봐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상장 시기는 사실 좀 불운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상장일이 2021년 4월 9일인데요. 바로 이때죠. 최고점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 이 상장 이후에는 기술주가 조정받는 시장이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 4월 9일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5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설정 이후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종가가 ETF 상장 이후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우픈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 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들어가서 물리셨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나 ETF 크게 물렸다면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버텨야 하는지 고민을 하실 텐데 주가 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런데 그 조정의 사유가 갑자기 반도체 산업에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인지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호황이고 유망한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조정의 사유가 전자라면 손절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후자라면 그냥 기다리거나 혹은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현명한 대응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땠을까? 4월 고점 대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도 계산해보면 한 7% 정도 빠졌고요. S&P 500 IT 섹터 ETF인 XLK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하락폭만 비교를 해보면 QQQ나 XLK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만 투자하는 테마 ETF임을 고려를 하면 고점 대비 12% 수준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 폭이 시장 대비 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펀더먼털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이건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5월 11일 마켓워치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줄줄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의 주가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원래 변동성이 컸고 지금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당신이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수년간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 5년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변동성을 견뎌낸 투자자들만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나스닥 100,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021년 매출 성장률이 S&P 500은 물론이고요. 나스닥 100보다도 높아요. FCF는 프리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건데 2021년은 두 지수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낮긴 합니다만 2022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두 지수를 추월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예상 PER을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 100이 27.4, S&P 500이 21.5인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6으로 가장 낮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100이나 S&P 500보다 낮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기술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평가 논란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정폭이 큰 기술주들 실적은 없는데 과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술주 대표 인덱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의 2021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과 12개월 예상 PER을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인텔 정도를 제외하고는 견고한 매출 성장을 올 1분기에도 보여주고 있고요. PER을 좀 몇 개 보면 엔비디아나 ASML, AMD와 같은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많은 몇 개 종목들이 이 지수 내에서 특별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00배, 200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 높은 순으로 3개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인데요. 2021년은 너무나 훌륭하고요.
2021년까지 매출 증가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의 증가가 이어지는 것을 이 표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의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그리고 5월 10일 종가 대비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애널리스트들이 어지간하면 매수 의견을 적어서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달라요.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투자 의견, 목표 주가가 개별 종목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중립, 매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투자 의견을 내는데 매수 의견 비율이 높은 종목 순으로 정렬한 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TSMC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매수 의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업사이드 포텐셜도 20에서 한 4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30개 종목의 주가 상승 여력을 단순 평균해 보면 약 25%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와케더치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고 구성 종목들의 성장성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지금 상황이 또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표 투자 비중을 다 채우지 못하셨다면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